통해서 우리가 조금 어느 정도는 기본적인 것만 이제 복습 겸 이제 해본 거고, 다시 한번 이제 개념 정리하고 유형 문제로 이제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 수열의 극한인데, 우리가 함수의 극한이라는 걸 이제 배웠잖아. 근데 이제 함수 대신에 이제 수열로 이제 바뀌어진 거야. 그럼 수열 파트에 나와 있는 모든 일반항 공식들이 쫙 이제 나열이 돼야 돼요. 여기 이제 1단원 자체는 수열이라는 단원의 이제 비중이 좀 더 크다. 극한이란 개념은 함수의 극한에서 다룬 거고, 리미트, 극한값, 수렴한다, 발산한다 정도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수열에 대해서 공부가 좀 확실히 해줘야 돼요. 여기가 지금 파트가. 그러니까 여기 수열의 극한이 좀 어렵다라고 이제 느껴지는 친구들은 수열을 지금 공부가 잘 안 된 거야. 알겠죠? 그래서 수열에 대한 수렴. 이제 n번째까지 이제 n이 이제 한없이 가는 건데, 여기서 이제 n이라고 하는 거는 자연수 범위에서만 이제 해당이 되는 거고, 이게 이제 함수의 극한하고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정의역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죠. 모든 실수가 아니고 이제 자연수 안에서만. 그래서 일반항 an이 이제 일정한 값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알파에 수렴한다 라고 하고, 이제 극한값 또는 이제 극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표기 자체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일반항 a는 알파로 수렴한다. 함수의 극한의 이제 표기랑 동일하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일반항이 이렇게 이제 상수의 값으로 일정하다면 수열도 C에 수렴한다. 어떤 상수의 값으로 수렴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극한값은 상수 C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제 수열의 이제 극한값 구하는 방법은 이제 하나씩 차례로 넣으면서 이 수치가 어디에 가까워지는지를 파악하는 대입 방식. 1분의 1, 2분의 1, 3분의 1 하면은 결국에는 0이라는 값에 가까워질 거고, 그래프로 이제 이용을 하는 건 사실 그래프로 얘는 좀 애매해. 왜냐면은 정의역 자체가 이게 우리가 함수의 극한에서는 x분의 1이라는 함수잖아. 그래서 이렇게 그리면 이제 점근선을 향해 가는 걸 이제 알겠지만, 수열의 극한에서는 이렇게 그리면 안 되는 거죠. 정의역이 자연수니까. 1일 때 1, 2일 때 2분의 1 이런 식으로 이제 점으로 연결이 되겠지. 결국에는 이제 x축에 수렴한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a 무한대로 가면 n분의 1은 0이다. 두 번째, 얘도 이제 숫자 2로 계속하는 거죠. 그럼 2로 수렴할 거고, 그래프로 보는 것도 마찬가지로 1일 때 2, 2일 때 2, 3일 때 2, 다 2잖아. b에는 2로 수렴한다.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정리 한번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두 번째, 수열이 수렴하지 않을 때 수열 A에는 이제 발산한다 고 말하고, 이때 극한값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의 무한대로 발산, 일반항도 n이 커지면 일반항도 같이 커지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때를 우리가 양의 무한대로 발산 한다고 한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일반항 an이 무한대로 발산한다 라는 표기고요. n이 커지는데 일반항은 음수면서 절대값이 커지면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라고 하는 거죠. 음의 무한대로 발산.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일반항 a에는 음의 무한대로 발산. 이거는 지금 수열에서의 극한 내용 중 발산이랑 똑같죠. 이제 그 함수의 극한 말고 수열의 극한에서는 얘가 좀 많이 나와. 출현을 많이 하죠. 수렴하지도 않고 양의 무한대나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지 않는 경우, 이걸 우리가 진동 발산이라고 불러요. 이것도 발산의 종류야. 발산이라는 게 한없이 막 커지거나 한없이 작아지는 것만 있는 건 아니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발산에 해당되는 건데, 진동 발산이 존재하는 거지. 함수에서는 진동하는 함수가 뭐가 있었어?
삼각함수가 있었지. 이제 수렴 발산을 조사하시오. 숫자가 점점 커지죠. 그래프로 보면 이건 x제곱 함수를 생각해도 되는 거지. 어쨌든 이제 숫자가 커진다는 걸 확인하니까 일반항은 발산한다. 5-3n 2 -1 -3 -7 작아지죠?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그래프로 본다면 1차 함수를 떠올리면 되고요. y좌편이 5인 상태 이렇게 쭉 내려가는 거잖아. 그럼 이제 점으로 찍으면은 이런 식으로 떨어지겠죠.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의 극한값은 음의 무한대로 발산 이렇게. 이런 거듭제곱의 형태, 음수에 -2, 4, 8, 16 어떻게 되고 있냐면 왔다 갔다 하죠? 이런 걸 우리가 진동한다. 그래프로 보면 x축 기준으로 -2, 4, -8, 16 이런 식으로. 리미트 -2의 n제곱은 진동한다. 이렇게. 진동도 발산의 종류예요. 발산이야, 발산.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되고 넘어가 볼게요. 극한값의 계산. 성질 외워라. 둘 다 수렴하는 경우에 알파 베타로 그러면 상수 곱해지면은 C 알파. 이거는 더하기 빼기로 얘는 곱하기 가능한 거고 이거 베타분의 알파. 대신에 단 bn이 0이 되면 안 되고요. 베타도 0이 되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이런 3점짜리 기분 문제. 주관식 이게 딱 주관식이 아니죠. 이 선택 과목 들어가서 첫 번째 나오는 문제가 이런 비슷한 문제가 나올 거야. 틀리면 안 돼요, 이거는. 2 알파 베타 이렇게 금방. 얘가 뭐야? 0으로 수렴하죠? 그럼 얘도 역시 0으로 수렴하는 거는 함수 엑칸에서 많이 다뤄본 거니까 2번도 이게 사실 찢어서 보면 되는 거잖아. 이거 -2 얘는 n분의 1 그럼 결국 어떻게 돼? -2가 되고 3번 0이 되고 4번 얘 0, 0으로 가니까 2가 되는 거죠. 이 성질은 반드시 수렴하는 경우에만 성립을 하지 수렴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함부로 쓰시면 안 돼요. 지금 얘 봐봐. an과 bn의 값이 an은 어떻게 되고 있어? 무한대로 가면 0으로 수렴하죠. 얘는 어떻게 되고 있어? 무한대로 발산하잖아. 그러면 이거 두 개를 곱했을 적에 얘 극한값은 뭐가 될까? 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건데 결국에는 얘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곱하기 bn이니까 n분의 1 곱하기 n이어서 계산하면 뭐가 되는 거야? 1이 나오는 거야. 그냥. 답이 1이에요. 그죠? 근데 이거를 내가 성질을 이용해서 나타내고 싶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곱해져 있는 이 형태를 무슨 말이냐면 이거잖아. 얘를 성질에 의해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곱하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 이렇게 나눌 수 있냐고. 이게 안 된다는 거야 지금. 왜? 얘는 뭐하고? 얘는 수렴하지만 얘는 뭐해? 발산하기 때문에 이게 성립이 안 된다고. 이렇게. 알겠죠? 수렴할 때에만 계산이 가능합니다. 자, 계산의 기본 n의 거듭제곱 k에 대해서 이제 n이 무한대로 가면은 이제 발산하겠죠. 그럼 분모가 발산하게 되면은 분자는 상수 어떤 거 갖다 놔도 0으로 수렴하는 형태가 될 거고
얘 무한대로 가죠? 얘도 무한대로 가죠? 얘도 무한대로 가요. 그러면은 이곳에 역수를 처리한 것들은 전부 다 뭐야? 0으로 수렴한다. 분모가 엄청 커지고 분자가 상수로 딱 정해져 있으면 무조건 0이다라는 거죠. 0. 얘도 0. 그래서 발산식 이제 계산할 때 뭐 우리가 함수의 극한에서도 많이 해봤죠. 무한대라는 거는 이제 수가 아니에요. 얘는 한없이 커지는 뭐야? 상태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사칙 연산에 적용을 받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는 그냥 무한대. 무한대 풀마 상수는 무한대. 무한대분의 상수는 0. 그 다음에 양수 곱하기 무한대는 양의 무한대. 음수 곱하기 무한대는 음의 무한대. 양수분의 무한대는 그냥 무한대. 음수분의 무한대는 음의 무한대. 무한대분의 무한대. 혹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이런 걸 뭐라고 불러? 부정형이라고 부르고 우리가 이런 부분을 이제 계산을 하는 거죠. 그지? 이것도 이제 함수의 극한에서 많이 이제 연습했었던 내용이에요. 넘기시고요. 무한대꼴 계산. bn분의 an의 계산은 항상 분모의 분자를 분모의 최고차수로 나눠서 계산하시면 돼요. 이런 거 이제 n제곱으로 나누는 거예요. n제곱으로 나누게 되면 이제 하나씩 이제 뜯어서 다시 써볼게. 그러면은 1-n제곱분의 1분의 n분의 2 더하기 n제곱분의 1이어서 이 4개의 숫자들이 전부 다 0으로 수렴하잖아. 그러니까 성질에 의해 가지고 얘는 이제 0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얘 0, 0, 0 이렇게. 이것도 함수의 극한에서 이제 다뤘던 내용이기 때문에 바로 나올 수 있죠. 이거 얼마? 2분의 1. 얘는 얼마? 무한대. 해서 분모의 차수랑 분자의 차수를 놓고 비교했을 때 수렴하는 경우는 딱 이 두 가지. 분자의 차수가 높으면 당연히 커지는 거고 분모의 차수가 더 높으면 0으로 수렴할 거고 분모랑 분자의 차수가 동일할 때만 이렇게 어떠한 값으로 성립할 수 있다. 두 번째,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은 루트가 있으면은 이제 유리화를 하시고요. 유리화 n분의 1 그리고 확인 0.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함수의 극한에서도 했었을 적에 그냥 막 들이대면 안 돼요. 이걸 유리화를 하기 전에 어떤 꼴인지를 살펴보고 나서 행동을 취해야 되는데 그냥 막 하다 보니까 막 이상해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지? 그러니까 여기가 막 플러스로 되어 있는데 유리화를 할 필요가 있어 없어? 이런 없는 거지. 꼴을 먼저 확인하고 계산으로 넘어가세요. 두 번째, 얘도 분모가 지금 뭐야? 만들어 봐야 되겠죠, 이건? 0. 유리화를 해야 되나, 이거? 이게 생각을 잘 해봐, 봐봐. 이게 지금 무슨 꼴이야?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이지. 왜냐면 얘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긴 한데 이게 0으로 가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건 유리화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는 거지. 그럼 이제 뭘로 나눠? n으로 나누는 거지. n이 루트 안으로 들어갈 때는 제곱이 들어가죠.
1 플러스 n제곱분의 1 마이너스 루트 n분의 1 분의 1 해서 이거 0, 0 하니까 1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루트가 없으면 사실 이건 직관적으로 봐도 그냥 되지. 루트가 없는 상태에 이게 어디 몇 차식이야. 3차잖아. 음수잖아. 그럼 이렇게 떨어지는 거잖아. 그거 어떻게 돼? 음의 무한대로 발산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굳이 우리가 좀 정리를 해서 이제 표현을 하자면 최고차항으로 인수분해를 해줘서 상황을 본다. 마이너스 n 세제곱으로 나눠. n 세제곱분의 마이너스 3 n분의 2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어쨌든 간에 음의 무한대로 갈 거고 이 부분은 1로 간다는 얘기예요.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게 됩니다. 지금 뭐 다 했던 내용 복습하는 느낌으로 가고 있어 계속. 대소관계 수렴을 각각 해. 모든 자연수에 대하여 AN보다 이제 BN이 크거나 같으면 그러면 이제 극한의 결과도 이제 크거나 같겠죠. 즉 수렴하는 각각의 대소관계도 다음과 같아진다. AN 사이에 CN, BN 이게 껴있으면 그리고 얘네들의 극한값이 서로 같다면 CN이라는 일반항의 극한값 또한 이 둘 사이에 껴있어야 하니까 알파, 베타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 샌드위치 정리? 극한이라는 개념 안에서는 이제 분명한 건 얘랑 얘는 분명히 BN이 더 크잖아. 1을 더한 거니까. 근데 극한이라는 범주 안에서는 1의 숫자의 수치가 굉장히 이제 약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얘도 AN보다는 BN이 더 크지만 극한으로 봤을 때 AN 극한값 뭐야? 0이네? BN의 극한값 뭐야? 1이네? 그러면은 더 크거나 같네요. 극한값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경우가 됐고 얘는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봤을 때 BN이 더 크죠? AN보다 BN이 커요. 극한을 계산해 봤더니 AN의 극한값은 0 BN의 극한값도 0 해서 두 개의 극한값은 어쩔 수 있어? 같을 수 있다. 우리 합답형에 이런 문제 많이 나왔죠? 얘는 볼까? 얘는 0으로 가잖아. 얘도 0으로 가죠. 얘는 사실 진동하는 형태이긴 하나 그 진동한다고 해서 무조건 발산이 아니고 진동하는 그 방향성을 잘 확인을 해봐야 돼요. 일단 얘보단 커거나 같아. n분의 마이너스 1의 n제곱이. 그리고 n분의 1보단 작거나 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 그지? 그러니까 이런 왔다 갔다 한단 말이야. 얘가 되기도 하고 얘가 되기도 하잖아. 그래서 이렇게 대소관계를 나타낼 수가 있죠. 극한을 때려. 리미트를 이제 박아주면 이제 리미트 해주면 어떻게 돼? 리미트 하면 0 되지. 얘도 0 되지. 가운데도 뭐가 돼? 0이 된다.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마이너스 1의 n제곱은 0이다. 얘도 세 개가 다 다르죠? AN, CN, BN이지만 극한을 해주면 다 뭐 나와? 0이 되잖아. 따라서 AN의 극한값, CN의 극한값, BN의 극한값의 대소관계가 등호가 이렇게 붙을 수 있다.
등호가 없는 수열의 관계에서 극한을 하게 되면 등호가 붙어갈 수 있다 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야. 넘겨볼게요. AN의 극한값을 구하시오. 샌드위치 확인하시면 5 2분의 1.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 AN의 값 구하려면 일단 이거 나눠야 되겠죠? 그럼 2차로 나누니까 얼마야? 결국엔 9. 요거를 구하시오. 얘의 극한을 물어보니까 여기를 얘로 이제 맞춰주는 거, 만들어주는 거지. 아니면 n분의 an이라는 거를 한번 만들어봐. n분의 an 3n제곱 더하기 2n. 여기서 리미트를 적용해주면 이게 극한 뭐 나와? 3 나오죠. 얘도 3 나오지. 그러니까 얘도 3이겠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an이 3이다를 통해서 요걸로 요 극한을 찾는 거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 플러스 5분의 an 더하기 6n의 극한값을 찾는 거지. n분의 an을 아니까 분모 분자를 똑같이 n으로 나눠. 그러면 1 더하기 n분의 5분의 n분의 an 더하기 6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0으로 가고 얘는 얼마로 가? 3으로 가니까 1분의 9. 자, 지금 이제까지 했던 내용을 토대로 해서 문제를 한번 좀 풀어볼게요. 그 센을 좀 보세요. 센 프린트 12쪽. 대표 문제를 쫙 풀어봐. 대표 문제. 요 51번을 보시면 수열의 극한에서 적용되는 방식 중 하나인데 이런 편리함이 있어요. 사실 이게 이제 n에 대한 무한대의 극한의 값을 요구하잖아. 근데 실제적으로 여기다가 an의 극한 값이랑 a의 n 플러스 1의 극한 값이 어떻겠어? 똑같다 이거야. 2 똑같다고 이런 식으로. 그지? 근데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거는 일반항의 형태를 우리가 조금 다르게 가져갈 수 있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일반항이 그러니까 수열 자체는 우리가 만드는 거에 따라 다르거든. 그러니까 수열이 1, 3, 5, 7 얘는 2분의 1, 3분의 1 이런 식으로 생긴 수열일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럼 얘는 어때? 홀수 번째 항은 이씩 커지는데 짝수 번째 항은 어때요? 작아지잖아.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거 이런 느낌이지. AN의 극한값하고 AEN의 극한값이 어때요? 다를 수 있다. 그지? 그 수열이기 때문에 이런 거 이제 조심해야 돼요. 근데 단순히 이제 한 칸이 차이 나는 이런 것들. 이런 표현에서는 이제 같은 값으로 수렴한다고 하니까 요거의 값 자체를 물어보는 건 알파로 놓으면 얘도 뭐가 돼? 알파, 얘도 알파가 된다. 그래서 문제를 이제 풀어주시면 돼요. 근데 이게 이제 수렴하는 수열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지? 그래서 지금 사실 얘가 만약에 이걸 물어봤을 때 알파로 수렴하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a의 2에는 뭐라고 말하기는 어렵잖아.
하지만 얘가 뭐 한다 그래? 수렴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때는 어떻게 돼? 그냥 알파로 이제 보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런 전제를 잘 확인하고 문제를 풀어주세요. 여기 보시면은 극한의 값을 구하시오. 극한값 구하는데 분모가 무한대로 가죠? 분자도 이제 무한대로 가잖아? 그러면은 분모의 최고차수인 n제곱으로 나누면 돼요. n제곱. 그럼 이제 리미트 n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n제곱분의 코사인 n세타 더하기 1인데 어차피 얘는 0으로 떨어질 거고 얘가 이제 코사인은 진동하잖아. 근데 n제곱을 분모로 가져가면 어떻게 돼? 0으로 가는 거지? 얘는 0으로 떨어지는 거지. 이렇게. 코사인에 대한 형태도 이렇게 만드시면 되고요. 94번을 볼게요. 성질을 통한 첨거짓을 판단하는 건데 일단 성질을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은 그대로 참이라고 의심 안 하시면 되고요. 뭔가 조금 애매하다 싶으면 발레를 항상 찾으려고 노력하시면 돼요. 기억 같은 경우에는 BN이 항상 크대. 근데 AN이 이제 무한대로 발산하면 무한대보다 큰 건 무한대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기억은 맞는 얘기가 되는 거고. 니은. 이거 왜 안 돼? 그치, 같을 수도 있잖아. 얘가 이제 n분의 1인데 얘는 n분의 2다. 이렇게 되면 같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얘는 틀렸다. 디귿은 왜요? 발레가 있어요. 디귿의 발레가 우리가 함수에서 했던 거랑 좀 다른 게 이 수열은 내가 만드는 거에 따라서 수열이 된 거야 그냥. 0 또는 0이다. 그러니까 AN의 극한값이 존재하거나 BN이 극한값이 존재한다라는 말이거든. 근데 만약에 AN이 1, 0, 1, 0 이렇게 가는 거야. 수열이. BN은 0, 1, 0, 1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되면은 AN은 수렴하지 않아요. BN도 수렴하지 않아. 하지만 두 개를 곱한 수열은 항상 뭐가 돼? 0이라는 숫자만 갖게 되는 수렴하는 수열이 될 수 있다라는 거지. 이게 수열의 특징이야. 그지? 그러니까 이런 룰이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한 이제 발레들이 탄생할 수 있어요. 요거 내용을 좀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억만 맞는 얘기가 되겠지. 그래서 발레를 뭐 문제를 풀면서 쭉 찾아보세요. 자, 그럼 다시 개념서로 오셔서 등비수열 극한 볼게요. 자, 등비수열에서의 극한 수렴과 발산을 봅니다. 첫째 항하고 공비가 이제 같게 되면 수열의 일반항은 Rn승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이 값들에 대한 수렴과 발산은 공비의 값에 따라 수렴하기도 하고 발산하기도 하겠죠. 이게 수렴하고 발산하는 건 사실 지수함수를 생각해보면 돼. 지수함수가 이렇게 그려지기도 하고 증가하기도 하지만 감소하기도 하죠. 언제 증가해? 1보다 클 때. 감소할 때는 0에서 1 사이일 때 지수함수 이렇게 얘기를 했었지. 근데 이거는 지수함수랑 조금 다른 것은 자, R이 1보다 크면은 무한대로 발산하죠. 숫자를 넣어보면 되고 지수함수를 생각해도 되고 3, 9, 27 무한대. 이렇게 공비가 1이야. 1이면 어떻게 돼요? 그냥 1이지. n제곱에다가 뭘 넣어도 1의 n제곱은 그냥 1이니까 1, 1, 1 얘는 다 1.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1. 근데 이제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이면 이게 이제 그 지수함수에는 0하고 1 사이로 이렇게 이제
0보다 큰 것만 이제 바라보는데 함수로 표현할 때는 수열에서는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로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봐봐. 이거 봐봐. 마이너스 1에서 0 사이인 공비야. 이걸 거듭해서 곱해볼게. 그러면은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은 4분의 1, 8분의 1 이렇게 해요. 부호가 바뀌면서 진동하죠? 근데 진동하는 이 흐름이 어느 축에 가까워진다는 걸 알 수 있다고. X축에 가까워지잖아. 그러니까 얘는 결국 어떻게 되는 거야? 0으로 수렴하는 거야. 이렇게. 공비가 0이야. 0이면 그냥 0으로만 돼 있는 거잖아. 쭉. 0의 n제곱은 0. 0에서 1 사이면은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얘도 0으로 수렴하겠죠? cn 2분의 1의 n승. 그러니까 전부 다 이게 0으로 이제 수렴한다라는 걸 확인했어요. 그래서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들어가면 등비 수열의 이제 극한 값은 0으로 수렴한다. 기억하시면 돼요. 마이너스 1의 n제곱은 어떻게 되냐? 바뀌죠? 이게 바로 뭐야? 진동. 그러니까 얘는 이제 발산하는 거야, 발산. 어떤 발산? 진동 발산. 지금 발산해요.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2, 4, 마팔, 16 절대값이 커지지? 부호는 반대인데 얘도 이제 진동하는 거고. 발산한다. 진동 발산. 그래서 우리가 이 등비 수열에 수렴하는 조건을 정리를 해보자면 공비가 어떨 때 수렴했냐면 1보다 작아야 돼. 절대값 R이. 그러니까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일 때는 수렴을 한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의 n제곱이 뭐로? 0으로. 공비가 1이면 1로. 절대값 R값이 1보다 커. 그러니까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R이 1보다 큰 걸 얘기하는 거지. 그때는 어떻게 돼? 발산하는 거죠. R이 마이너스 1이면 얘도 발산하는 거죠. 진동 발산. 그래서 우리가 수렴하는 경우에 공비의 범위를 확인해 보니 이 두 가지일 때만 이제 수렴하는구나. 등비 수열 아래 n제곱의 수렴 조건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다. 근데 등비 수열의 일반항을 이렇게 쓰기만 하는 거 아니고 원래 이거잖아, 이거. 첫째 항이 뭔지 딱 정해져 있잖아. 이런 때의 수렴 조건은 공비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추가적으로 앞에 하나가 더 붙죠. A가 뭐일 수도 있어? 0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A가 0이면 그냥 다 0이야. 이런 경우 이제 수렴한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얘가 이제 등비 수열이라는 걸 이제 인지하고 수렴한다고 얘기했으니까 첫 번째 누가 0이야? 그치? x 더하기 5가 0일 때 x가 마이너스 5가 되면 수렴하고요. 두 번째는 공비에 위치한 얘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마이너스 5, 3 이렇게. 그때 x의 범위를 이제 구하시오 하면은 지금 이것도 가능하고 이것도 가능한 거죠. 한 번에 답을 쓰면은 마이너스 5에서 3. 공비의 범위 파악하면 수렴 발산의 조건을 이제 확인할 수 있고 조사가 가능한 거야. 그럼 이런 식의 형태도 우리가 이제 봐야지, 따져봐야지. n제곱으로 뭔가의 n제곱 이렇게 묶이면 된다는 거 아니야. 분모가 3에 곱하기 3의 n제곱분의 5의 n제곱이니까 얘는 3분의 1 곱하기 3분의 5의 n제곱인 거야. 그럼 공비가 1보다 어때? 크지? 수렴의 발산이 발산한다. 이런 식으로 찾으면 되죠.
로그 5분의 4. 로그 5분의 4 어때? 0보다 작지? 마이너스 1보다 크지? 그럼 뭐야 얘는? 수렴하는 거지. 그지? 자, 2의 마이너스 n승 2분의 1의 n제곱 더하기 3분의 1의 n제곱 따로따로 보시면 돼요. 둘 다 수렴하죠? 4번 3분의 2의 1-n제곱이니까 2분의 3의 n-1제곱으로 보면 되겠네. 공비가 1보다 크지? 발산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극한값 구할 때 얘도 마찬가지야 사실상. 이거 뭐분의 뭐야?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잖아. 그럼 이제 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조사를 해야 되고 극한값 구하라고 물어보면은 분모에서 그 n에 관한 n차식일 때는 가장 높은 차수로 나눴지? 그게 가장 높은 차수로 나눴다라는 말은 사실 그거야. 발산하게 되는 근본 원인으로 나누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 둘 중에 누가 더 크게 발산하니? 얘죠. 그러니까 얘가 원인이야. 그러니까 얘로 나누시면 돼요. 9의 n승으로 나눠. 그리고 정리를 싹 해줘야 돼요. 9의 n승으로 나누게 되면 사실상 이 숫자 9보다 작은 여기는 9분의 8의 n승 이건 다 뭘로 떨어져? 0으로 떨어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이제 끝났고 여기도 이제 9의 n승으로 나누면 이 n 플러스 1이어도 어차피 0이니까 떨어지고 끝났고 0이고 0이지? 여기만 이제 남는 거잖아. 여기만 9의 n승으로 하면 얘는 1일 거 아니야. 얘는 9의 n승으로 나누면은 3의 마이너스 2승이 남네. 9분의 2. 이것도 사실 부정형이잖아. 직관적으로 봐봐. 이거 어떻게 되겠어? 발산하겠죠? 3의 n승과 2의 n승의 차이를 보는 거야. 점점 벌어지잖아. 넓을수록. 그냥 발산하는 거지. 그냥.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 이제 묶어줘. 1-3분의 2의 n승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럼 이게 무한대로 가죠? 1 빼기 0이지? 이런 꼴인 거야. 발산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거를 토대로 요 문제가 이제 내신에서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이제 되는 거죠. 극한값을 구하시오. 요거의 극한값을 구하래. 그 이제 무턱대고 얘를 우리가 이렇게 아래 n승으로 나누면 되겠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공비의 값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숫자로 정해져 있으면 괜찮을 텐데 그렇지 않아서 범위, 구간을 다 나눠서 본다.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일 때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아래 n제곱이 뭐야? 이거 자체가 0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요 극한의 값은 1 더하기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0이고 0이니까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R이 1이면은 이제 요 극한 값은 1이죠? 그럼 다 1 들어가면 돼요. 몇 분의 몇? 2분의 1. 공비가 절대값이 마이너스 1보다 클 때는 둘 다 어쨌든 간에 아래 n제곱은 발산하는 게 분명하잖아.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뭘 확인해야 되냐면은 이거의 역수 있죠. 얘가 어떻게 돼? 0으로 수렴하는 거지.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아래 n제곱분의 아래 n제곱이라는 게 부정형이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인 부정형을 아래 n승으로 똑같이 나눠준다. 그러면 이제 분모가 아래 n제곱분의 1 더하기 1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1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r이 마이너스 1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아래 n제곱 자체는
얘가 발산을 해요. 근데 진동으로 발산하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이건 나누는 게 이제 의미가 없어져. 그지?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요거 이제 발산한다. 진동. 이런 식으로 각각의 이제 아래 범위에 맞춰서 조사를 각각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거 해봐. 이거 확인하시고 센 이어서 대표 문제를 쭉 풀으시면 됩니다. 센에서 그 합답형 문제를 좀 볼까요? 이 95번 합답형 문제는 한번 싹 풀어볼게요. 이렇게. 성질은 성질대로 그대로 가져가되 그렇지 않은 경우는 반례를 찾아야 된다. 기억을 먼저 보시면 하나는 발산하고 하나는 0으로 수렴했을 때 곱하면 무조건 0이 되느냐, 무한대 곱하기 0이 0이냐 라는 대답의 물음은 아니라는 거지. 얘가 이제 n제곱이고 얘가 n분의 1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이야. 그럼 0이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안 되죠. 니은에서는 어떠한 성질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항상 정보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에 대한 이제 구분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AN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잖아. BN의 정보를 모르잖아. 하지만 AN 플러스 BN이라는 것에 대한 정보는 또 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얘를 이제 CN으로 치환을 하세요. 그럼 너는 이제 CN이라는 정보는 알게 되는 거야. AN 더하기 BN은 CN으로 잡고, 그럼 BN이라는 건 뭐냐면 CN-AN으로 되는 거지. 아는 정보들로 정리를 할 수가 있다. BN을. 그래서 다시 대입을 해. CN-A를 넣게 되면은 리미트 AN분의 CN-1이 되겠죠. 그죠? 근데 AN은 무한대로 발산하고 CN은 알파로 수렴하니까 결국 앞에는 뭘로 가? 0으로 떨어지고 남아있는 마이너스 1. 오케이? D것도 마찬가지야. 흡사. 똑같이. 얘를 CN으로 잡으세요. 그럼 BN이 뭐야? BN은 AN-CN이에요. 그래서 이거 이제 AN-CN인 BN을 이제 극한값을 구하는 거는 AN-CN인 건데 AN의 극한값 알파지? CN은 0이니까 알파다. 리을 봐봐. 0으로 수렴한대요. 그럼 여기서 AN으로 빼봐. 모든 항을. 그러면 0, CN-AN, BN-AN이 돼요. 그 다음에 극한 때려. 리미트 붙여. 그러면 얘는 결국엔 뭐가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최종적으로 알게 된 정보는 뭐냐면 CN-AN의 극한값이 0이다 인 거예요. 오케이? 그럼 이거를 통해서 CN이 수렴하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뭔가 조금 부족하죠? 명확하지가 않잖아, 이게 CN이 지금 0인지를. 그럼 이제 뭘 찾아야 돼? 발레를 찾는다. 뭐가 있을까? 어떻게든 이악 물고 찾아보는 거야. 만들어내는 거야. 그러니까 만드는 순간 수열이 되는 거야, 그냥. 지금 뭘 찾아야 돼? 발레를 찾아야 돼. 뺐을 때 0으로 수렴하지만 CN 자체는 수렴하지 않게끔 만드는 거지. 그럼 예를 들어서 얘네 둘 다 수렴하게 만들지 않는 거지. 수렴하지 않은 상태에 두 개를 빼서 만들면 되는 거죠. 어떻게 만들 수 있어? 뭐 CN을 뭐라고 해? 이렇게
AN 안될것 같아. N 더하기 N분의 1 AN은 EN을 잠시만요. N 빼기 N분의 1 이렇게 만들면 되겠네. 그럼 빼봐. 빼면 뭐야? N분의 2잖아. 극한 보내봐. 0으로 수렴하지? 이렇게 만들 수 있다. 알겠죠? 발레를 한번 찾아보려고 하시고요. 그냥 느낌적으로 그냥 풀고 끝내지 말고 왜 그런지에 대한 풀이의 어떤 그 과정을 좀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상 문제도 좀 풀어보시고 넘어갈게요. 쭉 밑으로 가서 106번 106번 한번 풀어보세요. 106번 요거 두 개를 이제 등비 수열 체크하시고 일반항 공식으로 만들어서 이제 대입법을 통해서 첫째 항과 이제 공비를 각각 찾으면 되죠. 그래서 SN 만들고 A에 EN 플러스 1 만들고 해서 극한값 정리하시면 답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단순 연산 문제야. 오케이? 여기 끝까지 풀어보시면 됩니다.